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시장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걱정이 많았던 상황인데 또 간밤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나오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또 한 번 커진 상황입니다. 과연 다음 주 시장은 어떨지, 우리가 주말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2786-10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지금 전화가 힘드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상담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채워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머니왕 2부 출발합니다. 네, 토요일 머니왕 2부 또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채워줄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소은 의원 그리고 이용준 의원 함께하도록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기는 한데요. 시장은 좀 반갑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걱정이 많은 상황일 텐데요. 일단 박소은 의원과 먼저 시장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간밤 또 뉴욕 증시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다음 주 시장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실지 전략을 좀 챙겨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매매를 이제 빈번하게 하면서 저점을 좀 잡는 타이밍이 오히려 좀 효과적으로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가 이 1,510원 위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거시경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외환 같은 경우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이 증시 자체가 조금 더 더디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상으로 느끼었었을 때는 굉장히 힘든 그런 한 주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에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금리는 이제 물가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지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과도한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요즘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조금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오히려 이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 거시경제의 변수를 좀 체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가 이제 아무래도 선반영이겠죠. 선행지수인데, 최근에 이제 CPI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수 자체가 상당히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이제 형상을 계속적으로 이제 띄고 있는 만큼이나, 이 국내 여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내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환율과 고금리 이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 증시에 좀 더디는 움직임, 그리고 증시로 가야 되는 자금들이 오히려 멈칫멈칫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제 세상이 조금 이렇게 어지러워도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끊어놓지 말고 항상 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처럼 여러분들께서 새말뚝 자리 잘 포착이 되어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 필기도구 한번 잘 비참하시고 방송 시청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지난주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오히려 이제 지수의 상방에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좀 살아있는 테마,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섹터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가 다들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X 관련돼 가지고 이 상장 기대감이 이제는 정말 이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4월 2일 날 날짜로 이제 어떤 달 탐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아르테미스 2호가 이제 발사가 예정으로 이제 제가 봤었을 때 우주항공 테마가 좀 더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가 이르면은 이제 이번 주 상장 절차를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다음 주에 공략을 해볼 테마는 바로 우주항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주항공과 창투의 어떤 경계에 있는 바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데요.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VC로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은 이 미래에셋 증권은 이제 증권사고요. 그리고 VC 같은 경우가 벤처 캐피탈이죠. 벤처 캐피탈인데 이 미래에셋 벤처 지금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 X에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 그 기대감으로 지난 12월 달이죠. 12월 달 많이 올랐었던 부분을 포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뒤로는 오히려 기대감이 좀 너무나 섣불렀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물량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빼는 그런 이제 형상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개인 매물을 좀 털어내는 구간 같고요. 그다음 본격적으로 들어올리는 구간이 바로 1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월 초거든요. 여기부터 이제 다시 또 랠리를 펼쳐가면서 제가 봤었을 때 물량을 모으는 기간이 바로 2월 달과 3월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월 달, 3월 달 창 한 달 동안이나 이 단봉들로 이루어져 있는 구간이 25,000원부터 2만 원 구간까지 있는데 이 구간에 매물이 굉장히 쌓여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VC 같은 경우는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노리기가 힘든 영역이기도 합니다. 보통 대개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2만 원부터 2만 5천 원까지 매집 물량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짜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3만 3천 원까지 올랐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또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도 괜찮고요. 한 번 더 눌려준다라고 하면 신규적인 접근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주 IB 투자가 있습니다. 이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창투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항공 테마로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이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스페이스 X 관련돼 가지고 지분 투자를 했던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감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또 더불어서 12월 달, 1월 달 그리고 이제 2월과 3월 부분에서 물량을 매집을 했는데 물량 매집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좀 추가적인 상승이 무조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무서워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눌려줄 때마다 신규적인 접근 가능하고 제가 타점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0원 기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2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10,000원을 안착한다면은 다시 또 상승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가 있는 종목이 아주 IB 투자고요. 마지막으로는 파이버 프로가 있습니다. 이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우주항공 테마에서 보시면은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종목인데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3월 꾸준하게 돈이 들어왔던 흔적이 있는 바로 파이버 프로입니다. 제가 이 머니왕 2부에서는 한국 PIM 그리고 스피어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스피어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밸류로 따진다고 하면은 한 6,000원, 5,000원 구간에서 머물러 있었던 종목이 최근에 23,000원까지도 찍어주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새말뚝 자리가 잘 포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새말뚝 자리는 3월 24일 날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타점을 노려가지고 1차 밴드, 2차 밴드, 마지막 3차 밴드까지 매수 사인을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신고가 영역까지도 가능한 종목이 파이버 프로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우주항공 테마가 다음 주에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이 창투사에 관련된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과 창투사, 이 VC 계열은 빼놓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 같은 덩어리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은 좀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정부에서는 NPU죠. NPU 이용에 대한 장려와 더불어서 육성 소식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퓨리어사 AI라든지 이 초기 투자자가 바로 DSC 인베스트먼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퓨리어사 AI도 엮여 있고 그 우주항공도 엮여 있는 게 바로 창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최근에 이제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리벨리온에서 2,500억 정도가 직접 투자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창투사들이 엮여 있는
그 금액들이 이제 풀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좋은 시세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도 그렇지만은 창투사도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는 이 금요일 날짜로 상한가를 기록해 있는 종목인데요. 이 상한가를 기록해 있는 종목을 어떻게 타점을 노릴까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9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 아닙니다. 1,9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 본격적인 상승은 1월 27일 날 날짜로 뭔가 시세가 분출하는 매집봉이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단봉들로 이루어진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짜로 상한가를 기록해 있는데 이 자리가 뭐죠? 바로 새말뚝 자리입니다. 이 새말뚝으로부터 윗부분과 중간 부분 그리고 밑에 부분을 매수 타이밍으로 노리셔가지고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한가 매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새말뚝 매매, 상한가 매매가 둘 다 적용이 되는 종목이 바로 SV 인베스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고 시초가보다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 바로 새말뚝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SV 인베스트먼트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으로 꼭 월요일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DSC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간만에 뭔가 움직임이 보였던 종목이기도 해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3,6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일단 새말뚝 자리는 2월 10일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10일 자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고가놀이가 나왔죠. 고가놀이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내리다가 지금 여기 상승 부분을 1차 밴드 딱 그어버리면은 금요일 날짜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흔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최근에 이제 창투사 관련돼서 퓨리오사 AI 이 관련돼 가지고 이슈도 있을 뿐더러 이 창투사는 이제 자금이 풀리면은 한 번씩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짜로 자금이 풀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다음 주에 보시면은 이 목표가 어떻게 보면 전고가죠. 2만 원 목표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있는데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가 제가 이 그 펀드 매니저 시절 때 이 장외에서도 거래를 했던 종목인데요. 이 장외부터 시작해서 코넥스 시장부터 이제 지금 보시면 코스닥 시장까지 이어지는 이제 흐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형주입니다. 근데 왜 말씀을 드리냐? 바로 새말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이 새말뚝 자리는 지금 보시면은 2월 10일 날 부분이고요. 새말뚝 박히고 나서 고가놀이가 한번 나오고 새말뚝 1차 부분에 한번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하다가 금요일 날짜로 뭔가가 슈팅이 나왔는데 거래량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DSC 인베스트먼트와 같습니다. 자금이 좀 풀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종가로 1차 밴드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로써 여러분들께 우주항공과 창투사에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은 제약바이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조금 오르려고 하면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섹터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서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4월 17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국내 비임상 연구 성과에 따라 가지고 제가 봤었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것 같고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도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섹터인 만큼이나 여러분들께서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하셔야 될 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지금이 시즌입니다. 주총 시즌입니다. 주총 시즌인데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개편하면서 이 가속화되는 어떻게 보면 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잘 체크하셔가지고 다음 주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스템 바이오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이 금요일 날짜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매매를 해야 되죠?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새말뚝 매매와 상한가 매매 요 두 개를 적용을 해가지고 타점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시가총액은 2,6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금요일 날짜로 거래가 폭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해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월요일 시초가로 공략을 하면서 새말뚝 자리 1차와 2차, 3차 잘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머니왕 2부에서는 매지원을 추천드렸었는데요. 언제 추천드렸었냐면은 12월 16일 날 새말뚝이 박히고 나서 새말뚝 2차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새말뚝 2차 자리 보시면은 이 8만 원 구간입니다. 8만 원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 머니왕 2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어서 이 종목은 이제 17만 9,900원까지 올렸거든요. 18만 원 벽을 이제 깨지는 못했었는데 이 종목 지금 보시면은 121선을 지지받고 이제 올라가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12월 16일에 새말뚝 자리에 1차 부분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롱텀으로 좀 제약바이오 섹터를 가져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타점이라서 매지원 또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RG노믹스가 있습니다. 이 RG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상장된 종목인데요. 언제 상장이 됐냐면은 12월 19일 날로 상장이 됐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부터 한 달가량 동안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을 거치다가 지금 보시면은 1월 12일 날 날짜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올린 거는 3월 5일이기 때문에 두 달가량으로 또 한번 물량을 이제 덜어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시작이었냐면은 3월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단봉을 만들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만들 만큼 다음 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박수원 의원과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도 강세를 보였던 우주항공 쪽 섹터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과 함께 우주항공 쪽 그리고 창투사 종목들도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의 주총 시즌이니만큼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종목들을 차트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잘 정리해 보시고 다음 주 시장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과도 다음 주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 어떻게 좀 대비를 할까요? 지수는 뭐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락장이나 상승장이나 주식이라는 게 매일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 종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주식대로 대응하시면 된다 생각하는 거고 물론 지수가 하락하면 전반적인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보유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장 견디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장에도 매일 상한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테마가 나오고 있다는 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는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다음 주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다음 주에 담아야 할 세 가지 섹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새로 나온 신규 섹터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진행 중인 섹터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 일정이 남은 섹터니까 한번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주 이런 섹터에 이런 종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은 신규 섹터예요. 금요일에 새로 나온 섹터인데 국민성장펀드 관련 섹터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이슈를 말씀을 드렸고 관련주에 대한 흐름을 짚어드렸는데 바로 어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실제적인 수혜주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신선한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재료가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재료의 주도주가 중요한데 쉽게 생각하면 가장 신선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재료가 가장 중요한 파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 이미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AI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의 국민성장펀드에서 무려 2,500억을 직접 투자한다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하게 되면 AI 회사가 수혜를 받을지 또 반도체 회사가 수혜를 받을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시장은 창투사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수혜를 먼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시작한 창투사의 흐름, 벤처 캐피탈주의 흐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분명히
시초가에 크게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요일 날 새롭게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기존에 주도를 했던 원전이라든지 반도체들이 지수 하락에서 주춤하는 동안에 이런 새로운 섹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응하면 시장은 아무리 힘들고 보유 종목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는 빨간불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하는 1차 메가 프로젝트이고요. 네 번째 승인 안건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직접 투자한 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장 큰 재료와 의미를 두고 있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K-엔비디아 프로젝트 대상 기업을 추가로 발굴한다고 하니까 국민성장펀드 관련된 종목들 먼저 보시고요. 하지만 성장펀드 투자한 기업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투자하게 되면 창투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벤처 캐피탈 주들의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SV 인베스트먼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그 방송에서 지금 창투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가장 새로운 재료이기 때문에 이건 짚고 여러분께 안내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창투사 종목들이 어제 일괄적으로 상한가 또는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장주가 무엇이냐 궁금하실 거잖아요. 똑같이 다 상한가를 들어가도 상한가를 들어간 시간 그리고 상한가 들어갈 때 거래대금 또 상한가 들어갈 때 재료 그리고 재료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따라서 주도주를 찾게 되는데 저는 SV 인베스트먼트를 먼저 주도주라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공략을 못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고요. 상따를 하신 분은 굉장히 좋은 자리 상따를 하셨던 것 같고 하지만 상따를 못하시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월요일도 충분히 좋은 자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분봉을 보고 말씀드리면 실제로 실시간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1시 45분에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상따를 하셨어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상따를 하고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 생각인데 주도주라면 풀려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한가 들어간 시간이 1시 45분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벤처 캐피탈의 대장은 SV 인베스트먼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실제로 국민성장펀드에 참여도가 있습니다. 프리-IPO에 사이드카 트렌치에 참여를 검토를 했고요. 리빌리온의 기존에 이미 투자자이자 주주라고 하니까 최대 투자자 중에 한 회사라고 하니까요. 이 회사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 종목 더 보여드릴 텐데 한 종목은 바로 어제 똑같이 상한가를 갔던 캡스톤 파트너스예요. 캡스톤 파트너스는 SV 인베스트먼트보다 훨씬 나중에 상한가를 갔죠. 장 후반에 마지막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실제로 더 강할지 안 강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2등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SV 인베스트먼트를 공략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상한가를 굳힐 때 들어가셨겠지만 저는 이 종목 또한 상한가 잡기를 하시면 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지만 못하신 분 계시다면 월요일 날 흐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SV 인베스트먼트의 흐름을 보고 캡스톤 파트너의 흐름을 보고 갭상승을 하면 갭상승하는 데 지지 라인이 잡힐 것이고요. 갭하락을 하면 더 좋은 자리에 그러니까 상따를 하신 분들보다 더 싼 가격에 이런 가격에 매수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이 조바심 내지 않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기회를 주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 관련주인 첫 번째는 SV 인베스트먼트, 캡스톤 파트너스 저와 함께 다음 주에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대한 이슈죠. 기존 이슈 중에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제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은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오랜 종교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미국이 끝내자 해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장기화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쟁 장기화되면 에너지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화석과 원유에 대한 이슈만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잡혀 있다면 향후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고 관련 종목도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이드로 또 나온 게 나프타 비상이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나프타를 어제로 우리 국가에 전면 수출 금지를 했기 때문에 나프타를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4% 정도를 중동이나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이제 나프타 비상이거든요.
뉴스에서는 이상이 없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사재기할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항상 공포감으로 움직이는 거고 주가도 공포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나프타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 관련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SK 오션 플랜트가 여전히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주식은 항상 흐름인데 어떤 종목이 먼저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추세를 우상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 머니왕에서 MTN에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공략하고 바로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와서 상승률로 하면 22%가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 자체가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거래대금과 상방을 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SK 오션 플랜트는 신재생 에너지에 특히 풍력과 또 에너지 고속도로에도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에코플라스틱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나프타 관련주이기도 하고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이슈로 탈플라스틱 이슈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에코플라스틱이 바로 어제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으로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제 에코플라스틱을 종가 베팅으로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자리가 종배를 하면 그 다음날 바로 22%, 18%에서 20% 가까운 급등이 나오는 거고 지금도 윗꼬리로 거래대금 터지긴 했지만 아직도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에코플라스틱도 다음 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일정이 남아있는 섹터를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머니왕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방송이기 때문에 단기로 바로 월요일 날 급등 나올 종목도 안내해 드리지만 그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도 안내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주항공 섹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두 가지 이슈입니다. 이미 나와 있던 이슈는 스페이스X의 IPO에 대한 이슈죠. 6월에 이제 한다고 하고 이걸 투자했던 회사들이 초대박이 났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면서 관련사들의 급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미 이번 주의 이슈이고요. 우리가 근데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아르테미스 2호에 대한 이슈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열심히 경제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주식이라는 게 일정이 남아있을 때 그 일정까지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2호가 드디어 4월 2일 날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출격을 예정을 하고 있답니다. 기존에 출격을 한다고 했지만 기상에 대한 이슈 또 여러 가지 사이드에 대한 이슈로 연기가 많이 됐었는데 현재 일정은 4월 2일이고 스페이스X는 6월 IPO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도 보시면 좋은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번 IPO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배정한다고 하고요. 게다가 아르테미스 2호 같은 경우는 무려 반세기 만에 50년 만에 사람을 태우고 달로 가는 나사의 프로젝터라고 하니까 아르테미스 관련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에 관련 수혜인 한 종목과 아르테미스 관련 한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스페이스X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저는 재료가 있는 종목 중에 신고가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합니다. 그 이유는 신고가 종목들이 앞단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래에셋 그룹이 스페이스X에 투자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X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보면 약 10배 정도의 가치가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다음 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르테미스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MTN에서 이날이거든요. 12월 달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무려 60%에서 80% 정도 상승이 나왔던 자리를 제가 드렸던 종목인데 유일하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상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자리가 좋잖아요. 신고가 종목도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찍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자리, 바로 이 자리. 바로 월요일 날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스페이스X의 IPO,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르테미스 4월 2일 출격. 이 두 개 보면 대응하시면 다음 주도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분명히 상한가 종목 나온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과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상장펀드, 이 성장 가능성에 있는 기업들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 이슈로 에너지 안보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신재생 쪽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정리를 해주셨고, 또 마지막은 두 분이 공통되게 소개해주신 섹터입니다. 우주항공 쪽. 다음 주에 이런 종목들 잘 체크하셔서 주말 동안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전략도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종목들 정리를 해보면서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하단에 번호가 나갈 겁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만약에 전화가 힘드시다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해 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네, 한국금융지주 26만 2천 원에 10%. 네, 한국금융지주 26만 2천 원에 비중은 10%이시군요. 네. 네, 지난달 이제 고점 돌파할 때쯤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아, 그러시군요. 지난달 이후에 계속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원인은 뭘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박소은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소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어느 증권사 이용하고 계세요? NH투자증권요. 아, 예, 한국투자증권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이 한국투자증권의 지주사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혹시 이거 어떻게 매수하셨을까요? 지인이 추천해가지고 샀어요. 아, 지인이 추천하셨어요? 예, 네.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한국투자증권도 굉장히 그 좋은 기업이고 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뭐 저축은행 그리고 뭐 캐피탈도 있고요, 운용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한국금융지주가 ROE가 예,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 회사가 우수 기업이죠, 우수 기업이고. 충분히 이 좋은 기업을 잡으셨어요. 근데 이 타점이 조금은 좀 나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이제 26만 2천 원인데 제가 봤었을 때 고점에서 이제 좀 사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이 저점과 고점이 너무나 명확한 종목이거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업의 어떤 내용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인데 이 성장성과 안정성 굉장히 좀 우수한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ROE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ROE가 21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7%, 그다음 8%, 그다음 최근에는 17%까지 굉장히 우수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한국금융지주도 돈이 많고 우수하지만은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내 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을 어디에서 저점에 어딜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 뭐 지인이 추천하셔가지고 사셨겠지만은 이제 자기 돈이다 보니까 한번 차트를 펴면서 지금이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조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차트를 한번 당겨봤더니 제가 봤었을 때는 저점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네. 일단 고점에서 사신 거는 맞는데 앞으로 이제 시총이 높은 종목들 지인이 이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주변에서 뭐 뉴스를 체크를 하든 지인이 말씀을 하시든 간에 이 본인 돈이다 보니까 차트를 통해 가지고 저점을 한번 노리시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실 때 일봉 차트에서 CCI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 CCI 지표를 항상 펼쳐놓고 과매수 구간이 해당이 되는지 과매도 구간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 과매수 구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보이실까요? 네. 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그 좀 당겨 보시면요. 여기 여기 안 보이네. 여기 봐 보시면은 차트를 제가 따로 한번
펼쳐서 봐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구간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리셨으면 좋겠고요. 이 매수가 위로는 조금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매 타이밍은요, 21만 원 정도로 이제 보고 추매를 하시고, 여력이 되시면은 얼마요? 네, 21만 원이요. 아, 21만 원요? 네, 21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24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였죠. 이 종목은 뭐 종목이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매수 타이밍이 아쉽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걸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21만 원 정도의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목표가 잡아본다면 이제 24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설정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손실 없이 나오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전선 같이 볼게요. 매수가는요, 34,500원, 비중은 25% 종목입니다.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종목도 이제 지난달에 37,000원대를 돌파한 이후에 계속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종가는 28,000원대네요. 이용준 의원님, 네. 이 종목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하락이 나올 때는 하락이 나오는 이유를 알고 대응하면 이거보다 쉽게 주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제가 이제 저번에 전력에 대한 이슈 말씀드릴 때 AI 반도체 사업에 시작될 때는 첫 번째 수혜는 반도체이고 그 다음은 전력이 필요하니까 화석이나 태양광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까 원전이 수혜를 받았고요,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전선, 아무리 좋은 AI 반도체나 AI 칩과 반도체나 원전이 있어도 이걸 보내줄 수 있는 전선과 케이블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저도 또한 대응하고 있는 종목 중에 전선주를 한 종목 보고 있는데, 대한전선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시청자님이 너무 떨어져 걱정이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제가 이제 주식을 하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를 할 때는 매수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보시면 이 투기의 큰 음봉이 보이면 아마 지지난주에 사이드카 걸렸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이번 주도 사실 안 좋았잖아요. 이번 주도 맨날 3%, 4%씩 맨날 빠지니까 이렇게 빠진 건데, 대한전선은 지금 흐름을 보면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아랫골이 양봉이거든요. 주식을 공부할 때는 종목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는 거는 아니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캔들에 대한 이해는 하고 하실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랫골이 양봉이 나왔잖아요. 다시 하이라이팅 해드리면, 아랫골이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버텨주겠다는 거거든요. 지수가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 지지와 저항들을 많이 보잖아요.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주식 매매법 중 하나인데, 종고 라인인 이 27,000원 라인이 딱 지지와 저항이에요. 앞에 약간 잘리긴 했지만 보여드리면 이 구간이 지금 전해의 고점을 돌파하고 37,000원짜리 갔던 게 지수 하락으로 다시 밀린 거기 때문에 저는 다시 반등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이게 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노후화된 케이블에 대한 교체,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슈로 홍전하기 위해서 전력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불 것이다. 그 중심에는 전선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또한 대한전선이 아닌 다른 전선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매수가가 다소 높긴 하지만 만약에 다음 주 여력이 되시면 비중이 좀 크시네, 25%면 추매하지 마시고 그냥 본전 구간까지 올라오는 지켜보시고요. 비중이 만약 작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 나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대한전선입니다.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걱정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조금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잘 기다렸다가 수익으로 꼭 연결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태성 같이 볼게요. 매수가는 73,000원, 비중은 20% 종목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도 3월에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73,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지금 5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박수훈 의원님, 태성 7만 원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제 고점에서 사시고 저점에서 팔려고 하는데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저점에서 사고 이제 고점에서 팔아야 돈이 되고요. 태성은 이제 PCB 이제 유리기판 이제 쪽이죠. 굉장히 우수한 업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기판 쪽으로는 정말 우수한 기업이고 시총이 1조 7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이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업계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이 아직은 뭔가 이렇게 좀 장세가 좀 안 맞아서 그렇지 40도 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으로 보자고 하면은 이 중국 반도체 기판의 어떤 대규모 이 수주가 엮여 있으면은 이제 태성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원래 밸류로 따지면은 한 2만 원 구간에 속해 있어야 되는 종목이 최근에 실적과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우상향을 했거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보시면은 이제 2만 원 구간에 멈춰 있었던 게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때는 거래량이 폭등을 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폭등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장기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종목을 고려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단기 투자에 잘한다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는 당연히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할 때는 뭘 고려를 해야 되냐면 섹터와 모멘텀 이런 재료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이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이제 폭등을 했으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리기판 테마에 어울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상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폭등하는 구간까지 다시 또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계속 들고 갈랴 아니면은 여기서 처분을 하냐 그 이제 갈림길에 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이 거래량이 폭등이 되어 있는 새말뚝 자리가 가장 이제 현명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타점을 노리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월 28일 여기서 새말뚝 자리를 잘 포착하셔야 되는데 새말뚝 박히고 나서 고가놀이가 나오면서 이 주가라는 게 이제 횡보 이렇게 이제 계속 고점에서 횡보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가격이 다시 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내려오고 지금 3차 밴드를 다시 지지 라인 받고 있거든요. 지금이 이제 신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CCI 지표 같은 경우도 과매도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데 73,000원이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이 종목은 손절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6만 원 아래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7만 원 그리고 8만 원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박수훈 의원과 태성을 같이 상담을 해봤습니다. 시장의 영향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거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제 다시 부각을 받으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도 전략 잘 챙겨보시고 너무 걱정 말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로 이어가 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시청자님 TV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배우건설요. 네, 시청자님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예. 네, 저희 종목 알려주시죠. 예. 대우건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대우건설이 18,600원에 15%예요. 네, 18,600원 매수가고요. 비중 15%이시군요. 최근에 또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원전 기업이고요. 올라갈 때 진입을 하셨나 보네요. 이런 종목은 꼭 들어가고 나면 조정이 나오거든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지 이용준 위원과 함께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님 안녕하세요. 네, 대우건설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매수가를 좀 안녕하세요. 높게 수고 잡으신 것 같으세요. 많습니다. 예. 네?
네, 설명드릴게요. 대우건설은 재료가 두 가지인데 지금 공략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원전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고 그리고 새로 나온 재료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전쟁에 대한 재건 이슈도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재건은 아주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원전 이슈와 대우건설은 재무도 우수하고요. 또 PBR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 PBR로 좀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우건설 우선은 시청자의 매수가가 다소 높긴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정도나 화요일 정도는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 차트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우건설은 제가 방송이나 이렇게 말씀드릴 때 공략 자리들은 이런 자리가 공략 자리예요. 공략 자리 보시면 올라가 있는 최고점 자리가 아닌 이렇게 전고를 돌파하는 첫 번째 자리, 날짜로 하면 3월 13일 같은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이미 파동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파동 이후에 19,75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죽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다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양봉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에 대한 하락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9,0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딱 시청자님 사신 가격 부근이니까 제 생각은 물론 19,000원 뚫으면 2만 원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단기간으로 높은 구간이니까 19,000원 정도 다음 주 월, 화, 수 중에 매수가 부근으로 올라간 우선 먼저 현금 확보하시고요. 이 종목을 다 눌릴 때 다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되는 거고 어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 화, 수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이 생각되는 거고요. 단기적인 고점이 이제 19,000원 나에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본전 구간에서 먼저 탈출하는 전략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대우건설 요즘 정말 관심이 많은 종목이죠. 이 종목은 다음 주 시장에서 19,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한다면 수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시 눌릴 때 진입하시는 거를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고민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41,000원, 비중은 15%입니다.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손실 중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박수훈 의원님, 참 누구한테 추천을 자꾸 받는 건지 지금 손실 중인 상황이고 좀 높게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뭐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일단 추천 종목은 나쁘지가 않아요. 단지 이제 타이밍이 좀 아쉽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안 좋은 기업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반도체 쪽으로 이제 좋죠. 그리고 이제 OLED 소재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방송 초입에 제가 우주항공 이 스페이스X 관련돼 가지고 이슈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페이스X의 이녹스 첨단 소재가 3년 연속으로 이 고기능성 첨단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기업이고 실적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수한 타이밍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추천 받으신 분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타점을 잘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시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큽니다. 6,5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요. 이 새말뚝 자리가 7월 21일 여기로 잡혀 있습니다. 새말뚝 박히고 나서 바로 주가가 튀어야 되는데 튀지를 않았었어요. 튀질 않았고 지금 새말뚝 자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 기간으로 따지면은 3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거진 이제 7개월, 6개월 가량으로 이제 안 튀었었거든요. 원래 새말뚝은 이제 새말뚝 박히고 나서 이제 튀어야 됩니다. 주가가 튀어야 되는데 이 상당 기간 동안이나 새말뚝 박히고 안 튀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세력들이 이 뭔가가 디데이가 있겠죠. 그 디데이가 언제냐면은 여기 거래량이 터질 때가 디데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1월 12일 날 날짜로 뭔가 들어올리는 이제 흔적이 보이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 밸류로 따지면 2만 원 초반 부분인데 주가가 단번에 44,000원 2배가량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요 중간 부분을 타점을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부분이 얼마냐? 3만 원부터 3만 1,000원 구간입니다.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언제 매수하는지가 더 먼저기 때문에 지금 3만 원부터 3만 1,000원까지가 바로 매수 적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3만 5천 원 위로는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단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안 좋은 종목이라면 제가 손절을 드리겠는데 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이 3만 원, 3만 1,000원 구간에서 조금 더 담으시고, 이 4만 원 벽은 사실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만 8천 원, 3만 5천 원 이 구간까지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전량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종목은 종목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점이죠. 다만 매수 타이밍이 아쉬운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 3만 원에서 3만 1,0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목표가 한 3만 9천 원 잡고 그 정도 올라간다면 전액 이제 매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네, 나무가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3,000원에 15%입니다. 매수가 23,000원, 비중 15%이시군요. 네. 매수가 보니까 진입하신 지 몇 달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언제 맞아요. 매수하신 거죠? 네?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걸까요? 2월 초쯤에 매수한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자, 이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이용준 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나무가 괜찮은 회사인데 최근에 많이 빠져 있긴 합니다. 이거 혹시 공략했던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로봇 눈이라고 했어가지고 네네. 기업도 탄탄하고 그래서 매수했습니다. 아, 네. 시청자의 매수가가 사실 나쁜 가격대는 아닌데 최근 지난 3월 초반에 굉장히 하락이 크게 한번 나왔거든요. 이게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악재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닌데 악재는 따로 없죠, 지금 나무가. 네. 그죠? 제가 네,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시청자님 매수가는 사실은 매수가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나쁜 자리가 아니라는 거는 이 기준봉이 나와 있는 그 기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악재가 없지만 이렇게 3월 초반에 이렇게 하락이 한번 나왔어요. 하락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데 저는 시청자님 비중이 15% 정도 되는데 혹시 더 추가 매수할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것만 갖고 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가능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항상 주식을 볼 때 차트와 종목의 재료를 보지만 항상 확인하는 게 재무제표도 확인하거든요. 네네. 나무가 같은 경우는 PBR, PER도 아주 우량한 수준이고 배당도 해주는 네네. 회사이기 때문에 네. 우선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어느 선에서는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차트를 좀 길게 보더라도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흐름을 봐야겠지만 지금 가격이 16,000원이나 17,000원 부근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그어드린 건데 과거의 저점 구간입니다. 이게 쑥 그어드리면 이 구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제는 악재가 안 나오고 단순히 기술적이나 지수에 의한 하락이라면 다음 주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재 여부만 확인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본인 매수가까지 가져도 좋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앞에가 매물대가 생긴 거니까 추매하게 되면 평단이 낮아지니까요. 약 21,000원에서 22,000원 구간 지금 보여드린 이 구간에서 익절하고 나오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중기로 하실 생각이시면 중기로도 하시나요, 시청자님? 단기로 그냥 보시나요? 팔고 나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하셔서 21,000원과 2,000원 부근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반등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나무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추가 매수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하시고 목표가 한 21,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대응을 또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주 시장 잘 지켜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계양전기요. 계양전기,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9,9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네, 매수가 9,900원, 비중 10% 종목이네요. 개양 정기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한 2개월 반 정도 상한가 치고 그 다음 상한가에서 내려올 때 잡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매물이 딱 많이 쌓일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안 보이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박서은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소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혹시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 좋아합니다. 예,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선수들 그리고 이제 프로들과 함께 해야 이제 부상도 안 당하고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도 이제 급등 급락하는 이제 종목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항상 프로와 같이 해야 되는데요. 네.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일단 이제 12월 달에 원래 밸류로 따지면은 1,400원, 1,500원에 있어야 되는 종목이 10배가량 올렸습니다. 한 달간. 예, 한 달간 10배가량 올랐었고, 이 종목은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 종목이죠. 로보틱스 저도 이제 수주액. 그래서 네네. 선호했어요. 로봇주라 해서.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매수가가 9,900원인데 이 9,900원이라고 하면 사실 급등 나온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이고 이때가 탈출 기회였어요. 탈출 기회였고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린 거는 당연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게 이 산을 만들고 나면은 항상 이 탈출 기회라는 걸 주고는 해요. 이 탈출 기회가 이제 2월 달이었고요. 2월 달 여기서 무조건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적자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사실 이제 적자가 굉장히 심하고 더 심한 거는 뭐냐면요. 부채 비율이 900%입니다. 사실 제가 이 기업 분석을 하면서 이 900%가량으로 되어 있는 부채 비율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이 종목이 급등락이 나왔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이 부채 비율이 900%가 되기 때문에 이 뭐 금융감독원에 어떻게 보면 좀 제지사항과 더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쳐다도 안 보고 싶은 그런 종목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추매를 하더라도 언제 살아나올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다른 종목으로 교체가 그러면 네. 아니 얼마까지는 최소한대로 올라올 수 있어요? 네. 목표가 얼마 정도로 잡는 게 딱 좋을까요? 일단 거래가 없이 흐르는 이제 차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 들어올릴지는 이제 세력들의 마음인 그쵸. 거고, 네. 이때 막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로봇주 물론 로봇 테마가 좀 이슈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해야 될 텐데 이 부채 비율이 900%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튀어오를지는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겠지만은 지금 7,000원 하루라도 빨리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매물 이제 이렇게 물량 자체가 지금 소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언제 상승할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종목으로도 지금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하이브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37만 1,000원대네요. 비중은 14%고요.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높게 진입을 하셨고 네. 사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용준 의원님, 하이브 전망 좀 알려주시죠. 하이브 하면 저는 사실 BTS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BTS가 지난주에 광화문 공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완전체 컴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있으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꼭 광화문 공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소송 이슈도 있으니까 이번 주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통화를 해보면 제가 여쭤보면서 설명해드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문자니까 설명드리면 저는 과매도라고 생각해요. 공연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단기적인 새로운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송에 대한 자회사 분쟁 이슈도 있거든요. 소송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저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회사에 아주 큰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광화문 공연도 잘 끝났고요. 물론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인원이 적게 왔다. 뭐 이런 건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과한 매도 구간, 즉 과매도 구간이고요. 다행히 어제와 이번 주에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꼬리 달린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는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항상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일봉에서도 보면 지금 28만 원, 29만 원 자리가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매도 급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시청자님 매수가가 37만 1,8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다소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이 14% 정도면 추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목표가에 대한 부분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만 증권사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한국투자에서는 45만 원 정고점을 넘는 구간을 말하는 거고 하나증권은 44만 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세론 과매도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네, 이번엔 하이브였어요. 이번 주 시장에서 또 꽤나 영향을 많이 받은 기업이었죠.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표가 44만 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신성 ENG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요 2,200원, 비중은 15%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대응 전략과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수익 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추가 전략이 필요할지 박수원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일단 신성 ENG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도 연결돼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26년에 실적이 기대가 되는 이제 실적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인프라 투자를 재개를 하면서 수주 확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종목이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 매출로 보게 되면은 이 80%에서 90%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클린룸 사업이죠. 클린룸 사업인데 이게 다시 또 좀 뭔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올해 이제 상반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전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주 규모가 7천억입니다. 7천억 규모고 일단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이슈도 있을 뿐더러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떻게 보면 좀 움직임이 좀 더뎠다가 올해부터 다시 또 이제 뭔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본격적인 상승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시작이고 최근에 새말뚝이 떴어요. 최근에 이제 3월 17일 날 날짜로 새말뚝이 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또 타점을 노리시는 건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선을 2개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새말뚝을 1차 그리고 중간 그리고 밑에 부분을 공략을 해보니까 지금 주가 위치가 2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타점을 노리시는 건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2,200원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이 과거부터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새말뚝 1차, 2차, 지금 3차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튈 때는 여기 1차 밴드 위로 3,000원 구간까지는 꼭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3,000원 구간까지 1차 목표가는 3,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3,500원. 여기 정고점을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 3,000원 드리고요. 2차 목표가 3,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1차 목표가는 3,000원, 2차 목표가는 3,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상승 나오길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LK 자명 같이 볼게요. 매수가 보시면은 2,500원대고 비중은 10% 종목입니다. 문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스페이스 X 관련주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매수가는 올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LK 자명 매수가 2,500원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올라올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략하신 게 스페이스 X로도 공략하셨겠지만 제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도 설명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는 저는 이런 종목들 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을 좀 해볼 거고요. AACR 이슈가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 X와 아르테미스 이슈로 우주항공주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재료가 나와 있고 이런 재료들에 근간한 종목을 하시면 되는데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2501이라는 가격이 뭐 아주 높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어드렸는데 네모친 구간이 지지라인입니다. 지금 지지라인을 그어드린 이유는 여기가 더 빠지지 않는 거죠. 앞에 잘렸는데 앞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던 지지라인에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2,000원 위에서 올라와서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면 시청자의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매수가인 2,500원 위를 돌파하게 된다면 종고점도 한번 트라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LK 삼양의 직접적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스페이스X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섹터에 훈풍이 불어온다면 LK 삼양도 갈 것이다 생각되는 거고요.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방금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제출했는지 확인했어요. LK 삼양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적자하더라고 180억 정도 적자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감사 시즌을 넘기지 못했다면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정기총회 안건은 다 가결됐고 앞으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님 사신 2,500원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고점인 3,155원까지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 굉장히 좋은 흐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K 삼양 감사 시즌도 잘 넘겼고 앞으로 조금 더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 위로 올라올 가능성 있다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겠습니다. 빛과전자 같이 볼게요. 매수가는 3,200원대고요. 비중은 20% 종목이네요. 계속 홀딩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광통신 관련해서 최근에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박수훈 의원님 기다릴까요? 일단 빛과전자를 단기 트레이딩 단타를 하셨나 보네요. 일단 매수가가 3,235원인데 일단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뭐 아니면 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잘 잡으셨습니다. 일단 분석을 해드리자면요. 이 빛과전자 이제 광전자 관련된 종목, 광전자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지금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일단 여기 고점을 확인하면서 음봉 나온 게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거든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도 고점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다음 주에 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잡으신 만큼이나 언제 매도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고점 뚫을 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 뚫을 때 매도해도 된다고 하니까요. 수익까지 연결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명인제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68,000원, 비중은 15%입니다. 매수가 회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인제약 최근에 좀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왜 빠졌는지 제가 확인해봤는데 특별히 악재가 없네요. 악재가 없고 재무도 굉장히 좋네요. 영업이익이 600억, 800억 이상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차트 좀 보고 말씀드리면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어렵다는 거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차트를 사실 대응하기 쉽거든요. 눌림이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지는 종목들은 이게 악재가 있는 건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확인이 안 되니까 좀 어려운 건데 명인제약 매수업 가격 68,000원 오늘 어제 종가가 56,700원이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악재 없는지 하고 알고 계시다면 홀딩 의견 드리겠지만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이런 차트가 가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라면 비중을 좀 줄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하지만 재무나 보여지는 숫자들은 나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인제약 악재 없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꼭 좀 상승이 나오길 저도 같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두 분의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훈 의원의 종목 AS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이번 주에 진입했던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소개해 주셨죠? 지난주에 해주시고 월요일에 바로 급등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한 번 급등이 나오면서 대단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추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솔리드 보겠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저점에서 진입하고 나서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이 종목도 추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K 오션플랜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뭐 전쟁 관련돼 가지고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가 이슈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으로 이제 자리 잡혀 있거든요. 이 해상풍력 비중이 33%에서 이제 70%까지 이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에너지 관련된 주로 이제 편입이 돼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제가 목표가는 3만 원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주말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3만 원 터치를 했거든요. 일단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SK 오션플랜트가 새말뚝 자리로 보게 되면은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여기 상방에서 한번 떴고 그 다음에 크게 보시면은 모멘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9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월 달까지 굉장한 기간 동안 이제 6개월 정도가 이제 되는데 6개월 기간 동안 물량을 모았다가 이 거래량 봐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이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3만 원 아래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물량을 좀 덜어내는 것 같아요. 물량이 가벼워지면은 그때는 이제 3만 원 달성하고 전고점 3만 1,500원까지는 이제 충분히 상승이 나올 건데 지금 물량 소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는 거지 충분히 이 종목은 뭐 내려앉거나 그런 종목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시고 3만 원 기점으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솔리드 같은 경우도 이 통신 장비주죠. 통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솔리드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새말뚝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가 새말뚝 자리는 10월 29일 날 잡히고요. 그다음에 매집본 같은 경우는 9월 8일과 지금 10월 14일 부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날짜를 잘 기록을 하셨다가 이 차트를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차트를 봐보시면은 새말뚝 박히고 나서 상당수 기간 동안 튀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게 지금 보시면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월 11일 부분부터 시작해서 고가놀이가 나오고 이 솔리드는 아직까지 상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킵 고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서 두 종목 모두 참 좋았습니다. 두 종목 다시 한번 추가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준 위원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점에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완전의 저점에서 소개해 주시고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기적으로도 좋다라는 생각도 드는 종목인데 이 종목 추가 전략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삼표 시멘트입니다.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죠. 이 종목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두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볼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다음 주에 가장 핫할 종목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코와 에어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67%나 올랐죠. 이게 고가가 사실은 과거의 기록이지만 큰 의미는 없고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요. 두 가지 이슈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나쁘지 않고 다 좋은데 우주항공주 중에 한 종목을 픽해라 그러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그 이유가 미국 스페이스 X의 IPO에 대한 이슈는 이미 시작됐고 6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장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주항공주의 훈풍이 불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예요. 기사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국내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참여한 회사가 바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거는 사실은 과거의 기록인 거고요. 이제 시작할 흐름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아래꼬리 양봉이 나오고 기준봉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왼쪽에 보면 이 봉이 자체가 21%짜리 봉이기 때문에 여기를 시작으로 다시 다음 주에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상방으로 본다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삼표 시멘트 지금 흐름을 좀 한번 짚어드릴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머니왕에서는 이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MTN 방송에서 이미 지난달에 말씀드려가지고 16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기록이고 이제 더 갈 거냐 중요한 건데 지지라인을 그어드리면 지금 이런 구간들이 지지라인이거든요. 지지라인에서 여하튼 간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흐름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파동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20%, 내려가면 1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응이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상한가봉이 한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거고 두 가지 재료가 있죠. 첫 번째는 정치인 관련, 서울시장 관련된 이슈이고 이게 어떤 기사가 나오냐에 따라 다르고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흐름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굳건하다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이슈는 저 PBR,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삼표시멘트는 PBR이 0.4밖에 되지 않고요. 성수동 그 금싸라기 땅에 굉장히 큰 레미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표시멘트 저는 다음 주도 볼 것이고, 두 종목 하나는 캔코와 에어로, 우주항공의 대장, 그리고 삼표시멘트, 저 PBR과 정치인 이슈 이걸로 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MTN 방송 잘 보시고 보시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두 종목 AS를 드렸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에서 관심 있게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될지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두 분의 관심주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훈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솔루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예,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시총의 이제 31% 정도가 유증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같이 한번 지켜볼까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하나솔루션 이제 최근에 이제 유증 발표가 났었는데 이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이 미래 투자 자원에 대한 확보 때문에 2조 4천억 정도가 이제 증자가 나오는데 이제 부채 상환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부채 상환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최근 이제 기사죠. 이제 하나솔루션 경영진 쪽에서 이 자사주로 매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매입 구조로 따지면 한 30억 구조가 되는데요. 이 30억이 뭐 크게 여러분들께서 유증이 많은데 30억 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시겠지만은 이 유증과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굉장한 이슈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 일단 재무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분 가치가 희석과 이 더불어 가지고 이게 충돌되고는 하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움직임이 더딜 수가 있어요.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원래 밸류로 따지면은 3만 원 이하에서 자리 잡혀 있다가 이 본격적인 상승은 2월 4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상방에서 새말뚝이 떴어요. 이 새말뚝이 뜨면은 항상 주가가 튀어야 되는데 튀질 않고 N자 파동이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하는 흐름이 나왔죠. 여기 물량을 덜어내는 구간이 이제 있었는데요. 밑에 거래량을 확인해 보니까 좀 의심되는 구간들이 하나하나씩 보여요. 첫 번째로 3월 20일 구간, 여기 거래량이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아마 이 단기적인 이제 증자 이슈 때문에 이 정도로 되는 누군가가 팔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 음봉으로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증자 발행가액인 33,000억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땐 지금 한번 관심 가져 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유증을 참여해 보시려고 하면 기존 주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구간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이 새말뚝 3차 부분을 만약에 회복하는 흐름 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1차 목표가 5만 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8,000원 드리겠는데 여기 앞전 상승 부분, 만약에 상승 부분의 초입 부분이 3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3만 원 구간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손절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솔루션이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종목 저와 함께 끌고 가보시죠. 네, 엊그제였죠.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때를 또 신규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것 같네요.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잘 챙겨서 하나솔루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의 관심주도 바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한택을 한번 갖고 왔어요. 한택, 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이번 주 내내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돌파할 때 공략을 하거나 눌릴 때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흐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은 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택은 일정과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차트적으로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동 사태 발 LNG 이슈를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미국 알래스카 LNG 기업 한국 참여 기업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발표할 텐데, 한택이 유일하게 미국 텍사스에서 LNG 저장 탱크하고요, 배관 시스템을 공급했던 이미 이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택 만약에 중동발 이슈로 LNG 이슈가 불어도 호재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미국 알래스카 이슈에
알래스카 LNG 이슈로 호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한택 빠졌기 때문에 이거 갈 수 있겠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한택을 만약 공략을 한다면 이런 빠졌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지난주였던 이런 고점에서 공략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오르지 말고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라인 지지 라인이거든요. 차트를 넓게 펼쳐보면 상장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지지 라인이 잡혀있기 때문에 한택 어제 아래꼬리 음봉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LNG 이슈로 바로 다음 주에 크게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략을 하신다면 월요일날 시초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종고점인 6만 원 부근 정도 보시고 만약 더 떨어진다면 손절가는 좀 깊게 3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택까지 관심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했습니다. 박수원 위원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방송 종목 상담 위주로 흘러갔잖아요.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놓치신 분들은 종목 상담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운랜드가 이 다음 달에 이제 새말뚝 매매가 아니라 상한가 매매로 지역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역 훈련에 대한 설명까지도 다음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의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월요일날 갈 종목 한 종목, 다음 주에 갈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안내해 드릴 테니까 공개 방송 많이 오셔가지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걱정되시는 분들 두 분과 함께 오후 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전략 잘 챙겨보시고 또 상담도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